자, 이번엔 네 번째 슬리버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리버 리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커스텀 스크롤 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커스텀 스크롤 뷰를 이용을 할 때 이게 차일드로 슬리버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커스텀 스크롤 뷰 안에는 슬리버 리스트, 슬리버 그리드와 같이 슬리버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리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는 똑같은 거 쓰니까 퓨처 빌더 갖고 와야 되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크롤에서 퓨처 빌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 빌더 슬리버 그래서 퓨처 빌더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고 일단 저희가 임포트 몇 개 해야 되죠. 자, 포스트도 임포트. 포스트 임포트 하고 이제 에러는 사라졌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자, 제가 슬리버 리스트 한번 클릭 딱 해볼게요. 자, 했더니 뭐 에러가 쫙쫙쫙쫙 나오죠. 자, 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에러가 나왔냐면 이 커스텀 스크롤 뷰 안에 슬리버에는 슬리버 관련된 위젯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리스트 뷰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슬리버 리스트라는 거를 써야 돼요. 자, 슬리버 리스트.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슬리버 프라이머리하고 슈링크랩 여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두 개 날리고요. 리스트 뷰 빌더를 제가 슬리버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슬리버 리스트로 바꾸는데 슬리버 리스트에는 일단 델리게이트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델리게이트라는 걸 지정해 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픽스드 랭스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랭스를 데이터의 랭스를 미리 알 수 없느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른데 우리는 여기서 미리 알 수 없는 경우니까 슬리버 차일드 빌더 델리게이트라는 걸 써야 돼요. 슬리버 차일드 빌더 델리게이트 여기서 요 빌더 펑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컨텍스트하고 인덱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child count라고 이제 이게 들어가요. child count는 snapshot.data.length 이렇게 되겠죠. length length가 되는데 그러니까 item count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item count가 필요 없고 뭐가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아이템 빌더 안에 요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템 빌더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여기에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슬리버 리스트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리버 리스트. 그럼 이게 표시가 될까요, 제대로? 마찬가지로 역시 표시가 안 됩니다. 이 슬리버 안에 제가 여기에 보면 뭐 에러가 있을 때는 센터 표시를 하겠고 아니면 뭐 사이즈 박스 이렇게 표시를 하게 했는데 이 슬리버 안에는 슬리버로 뭐 랩핑된 그런 엘리먼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슬리버 리스트는 이런 경우인데 이 싱글 엘리먼트를 슬리버 안에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특히 요게 저희가 요 헤더 일단 표시를 해야 되는데 슬리버즈 아래 헤더 오토 임포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뭐 당연히 뭐 이거에서도 에러가 났으니까 저거에서도 에러가 나겠죠. 자, 역시 에러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슬리버 아래에서는 슬리버로 뭐 랩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싱글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라는 걸로 래핑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자,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차일드 헤더.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이게 스펠링이 맞는데 왜 이게 에러가 나왔을까요?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인데 A가 하나 더 들어갔군요. 자, 요렇게 됐지만 이게 still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싱글 엘리먼트니까 제가 똑같은 걸로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엘리먼트 아닐 경우에 이 엘리먼트도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핫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리버. 자, 제대로 표시가 되죠? 슬리버 리스트. 자, 제대로 표시가 됐는데 저거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갖다가 슬리버 리스트 한번 해볼게요. 슬리버 리스트 하면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해서 사이즈 박스에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 이 에러가 났을 경우라든가 이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를 할 때 이 슬리버 리스트나 이게 그 당시에 자기한테 헤더나 이런 경우를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가 아니라 슬리버 필 리메이닝이라는 거를 쓰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필 리메이닝. 자, 슬리버 필 리메이닝 이렇게 썼고 이제 헤더는 자기 위치에 슬리버 투 박스 어댑터 써야 될 건데, 이 에러가 났을 때도 에러를 요 한가운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에다 표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슬리버 필 리메이닝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핫 리스타트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슬리버 리스트. 자, 보시면 이게 서큘러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가 가운데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슬리버가 뭐 이게 에빠 사라지고 에빠 나타나게 하고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커스텀 스크롤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리버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거 스크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리버가 뭔가 이렇게 좀 뭐 그닥 아름답지 않은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유용한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쓰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슬리버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링크 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슈링크 랩은 사실 눈으로 딱 보기 전까지는 이게 참 감이 좀 잘 안 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슈링크 랩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준비를 했어요. 이게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맵 타입의 리스트죠. 스트링 해서 키 밸류 페어로 있고, 여기에 리스트 뷰 빌더 제가 써서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리딩 서클 아바타 뭐 이건 다 보신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슈링크 랩을 뭐 true를 주고 false를 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려면 제가 이 바운딩 박스의 보더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게 보더를 그리려면 제가 이거를 컨테이너로 감싸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박스 데코레이션 보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현재 슈링크 랩을 안 줬으니까 슈링크 랩이 false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false인 상태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보더가 이 자기한테 주어진 공간 전체를 감쌌죠. 그러니까 리스트 뷰의 아이템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
허용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게끔 페어런트가 허용한 공간의 최대치를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shrink wrap true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까만 보더가 딱 children만을 감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shrink wrap의 false true가 실제로 이런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아까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이 리스트 뷰를 넣었을 때 shrink wrap을 넣어줘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shrink wrap은 이런 효과를 거두는데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키보드 어보이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어보이딩 화면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 흔한 구성이죠. 이게 보시면 제가 옆에 이 공간을 좀 띄기 위해서 전체를 패딩으로 감쌌어요. 패딩으로 감쌌고 요거를 폼으로 묶었습니다. 폼으로 묶었고 여기에 폼키, 이게 글로벌 키로 했고, 뭐 유저네임, 이메일 애드레스, 패스워드에 대한 변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놨는데 뭐 폼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요 상태에서 제가 이 어떤 텍스트 필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키보드가 나타나죠. 키보드가 나타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오버플로우가 났습니다. 이 오버플로우가 난 이유는 이게 차지하는 공간을 이게 이제 침범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보셨지, 렌더링, 렌더 플렉스 오버플로우드 by 59 픽셀 on the bottom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거를 뭐로 묶냐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이렇게 묶어요. 자,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묶으니까 자, 요게 이제 싹 사라졌죠. 자, 사라지고 요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근데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도 보면 약간 얘가 좀 제공해주는 패딩이라든가 이걸 제외하고는 자기의 본질적인 크기, 그러니까 요 패딩 여기 바텀이 30이었죠. 자기의 본질적인 크기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밑으로 팍팍 와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저는 썩 좋은 그 사용자 경험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패딩을 컨테이너로 묶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뭐야, 잘못됐네. 패딩을 컨테이너로 묶고, 제가 하이트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하이트를 주는데, 이게 미디어 쿼리 컨텍스트 사이즈 하이트 해서 이 전체 사이즈를 이 화면의 사이즈만큼 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제가 이걸 클릭을 했어요. 그럼 올라가죠. 근데 이 스크롤 폭이 확 넓어졌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이트를 주는 게 훨씬 좀 나은 사용자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거 바뀌면 클릭해도 이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이걸 없애려면 요거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귀찮아요. 아무데나 클릭을 했을 때 이게 키보드를 좀 없애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싱글 차일드 뷰 자체를 제스처 디텍터로 묶고 온 탭에 포커스 스코프 오브 컨텍스트 on focus를 주면 아무데나 이제 외부에 클릭을 하면 이게 키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제가 클릭을 했어요. 자, 사라지죠. 이렇게 했고 아무데나 누르면 사라지니까 이게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제가 뭐 오늘 모든 스크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사실 제가 모든 스크롤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흔히 마주드리는 어떤 스크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인피니트 스크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인피니트 스크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플러터의 스크롤 관련된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헤비 브레인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